안녕하세요. 정의 기업연구소 정선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뉴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실은 내용인데요. 가업승계 문턱 낮추는 선진국. 현재 캐나다 등 13개국은 상속세를 폐지했다고 합니다. 독일에선 기업승계 창업을 동일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업에 대한 지원이 많잖아요. 근데 기업 승계도 창업과 동일하게 본다. 사실 이게 승계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승계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창업과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이 승계에 대해서 그 무상으로 회사를 받는다는 그런 개념 때문에 그런지, 과도한 세금 때문에 기업을 가진 아버지를 둔 자녀들한테 굉장히 큰 세부담을 주고 있네요. 자, 한국에서 기업 승계를 할 경우 명목 상속세율은 50%입니다. OECD 22개국 평균치가 35.8%에 비해서 14.2포인트나 높다고 하네요. 하지만 주식으로 물려주게 되면 할증평가가 이루어져 실제 상속세율은 60%까지 높아진다. OECD 중 유일하게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매기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게 이제 조특법으로 계속 미뤄지다가 작년에 중소기업은 이제 이게 삭제가 됐죠. 중견기업만 대주주 할증이 있는데 정말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중소기업에서 할증이 없다는 거는.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한국의 가업 상속 제도의 경우 2세 또는 3세 경영자가 승계 후 7년간 고용, 지분율, 업종 이 세 가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좀 부담이 크실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 고용. 요새는 이제 많이 자동화가 되는 바람에 사실상 사람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상속이라는 거는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선친이 돌아가실 때 하필이면 사업이 잘 돼서 고용 인원이 높았다. 근데 내가 상속을 받았다. 공제를 받았다. 그런데 7년간 고용을 줄이지 못한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이제 주주들의 이익 실현 중에 하나가 어떤 자본 조정을 통한 세금 없는 이익 실현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 그 상속받은 주식, 그 상속 공제받은 주식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분율 유지를 해야 되니까. 또 업종 유지, 이것도 굉장히 좀 부담이 큽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이후에 급속도로 이런 업종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상속공제를 받았다는 이유로 업종을 유지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까다로워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이용 건수가 84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기업 승계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기업 승계와 창업을 동일하게 봅니다. 영국은 사후갈 요건 자체가 없고요. 일본은 업종 변경이 자유롭다고 하네요. 사후관리 기간도 5년으로 한국보다 짧고요. 2018년에는 상속증여세를 전액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특례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용 건수가 전보다 10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저 아는 회장님도 법 바뀌기를 기대하시면서 사전 증여나 이런 거 안 하시는 회장님이 있으신데 참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OECD 주요 국가의 직계비속 상속세 최고세율 비교를 좀 봤는데 이탈리아 4%, 덴마크 15%, 20%, 독일 30%, 미국이 44%, 일본이 55%, 우리나라는 최대 주주 할증 과세를 적용하면 60%.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네요. 우리 정부도 1세 경영자가 생전에 체계적으로 승계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증여 특례 제도를 마련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상속 전에 하는 게 사전 증여 특례 제도입니다. 하지만 과세 특례 한도가 100억이에요. 상속
공제는 500억인데 사전은 100억이에요. 아까 그 바뀌기를 기다리는 회장님이 제일 기다리는 요거예요. 요 100억 원이 500억까지 늘어났으면 좋겠다. 네. 그런데 세금은 10%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사전 증여 안 하고 기다리고 계신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 사전 증여된 주식이나 사업용 자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업용 자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사전 증여도 그렇고 우리는 증여 특례 받은 주식은 상속 시에 무조건 합산이에요. 이게 일반 증여 같은 경우에 10년이 지나면 합산을 안 하는데 증여 특례 받은 주식은 기간이 없이 무조건 합산을 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활용을 하는 이유는 이 주식이 상승할 가치가 있는 주식이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픽스하는 게 맞으니까 그렇습니다. 독일은 물려주는 사람과 물려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과세 등급을 3등급으로 세분화해서 차등 적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에 7단계 초과 누진 세율 구조가 적용돼 총 21단계 세율이 적용된다. 우리나라 지금 5단계죠. 10에서 50%. 선진국에서 100년 된 기업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지원 제도 덕분인 것이다. 전 세계에 설립 100년을 넘긴 기업은 약 7만 개로 추산이 된다네요. 일본은 1000년을 넘긴 회사가 20개가 넘고 독일도 200년 이상 장수기업이 160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은 100년을 넘긴 회사가 9개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200년을 넘긴 회사는 없고요. 자,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 원장은 기업 승계는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사회 발전을 이끈다. 그렇죠. 우리 자녀의 10명 중에 7명은 중소기업에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이렇게 어려워진다면 우리 자녀 세대에 제대로 일을 할 만한 직장을 얻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의 가업승계 문턱이 낮아진 상황에서 어떻게 승계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가업승계, 경영승계에 대한 제도를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가업 상속 공제 특례가 있고요.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 특례, 그리고 세 번째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가 있습니다.